그러니까 얘네는 어그로 끌기의 전문가들이다. 맞아. 지금부터 자의 이름을 만전이라는 가칭으로 바꿔서 부르겠다. 하이패스 기능 테스트를 받던 중 삼성 SDS 직원들이 뭐 이거 근데 이건 어떻게 아, 이건 그냥 이거는 직접 봐야 돼. 우리가 말로 담으면 너무 천박해 보여가지고 그치.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잖아. 조회수로 이제 돈이 환산되다 보니까. 그 관심을 무슨 뭐 똥을 싸지르면서 구하든 진짜 재밌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내가 약간 방볼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안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손석구 배우님이 진짜 좋다. 진짜 기자 같아. 진짜 저런 사람 본 것 같아.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인 느낌이 나. 되게 좋더라고. 근데 손석구 배우님이 여기에서 임상진 기자라는 역이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마음껏 소문내본 적 있나? 그 쾌감은 기자만이 안다. 저번에 발제한 건 취재 다 했어? 아, 그건 좀 내용이 너무 스트레이트해요. 그래서 그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쓰세요. 녹음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만 안 할게. 녹음 안 할 테니까 그냥 얘기해. 기자시라고요? 예, 제가 여론조작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기자 무서운 거 이제 하겠네. 약간 뭔가 좀 사회부 기자로서의 뭐랄까 일말의 프라이드 같은 것이 남아있는 기자야. 그래서 막 윗선에서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시키는 겁나 제대로 취재 이럴 때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뉴스거리다 싶으면은 파고드는 그치. 나름의 뭔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야. 맞아. 그 우리가 댓글 부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뭐 실제로 그치, 뭐 본 적은 없지만. 그 댓글 부대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임상진 기자로 시작하잖아. 네, 시작할 때 어떤 취재를 하냐면 이 임상진 기자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있잖아. 이거 톨비 자동으로 결제된 하이패스 요거 관련된 사업 입찰 현장에서 시작이 돼.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거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독자적인 기술이야. 근데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체결 못해.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왜 안 됐지? 알아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하청 업체 직원이 방해 전파를 쏘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선 전파로 이렇게 찍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방해 전파를 쏘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위해서 일하냐? 타고 올라가 보면은 영화 속 이 세상에서 가상의 기업이 있어. 만전이라고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 싶은 그런 대기업이야. 그치. 영화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치. 떠오르는 기업이 있지만 뭐 어찌됐든 그래. 그래서 그 만전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만전에 뭐 하청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 전파를 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입찰에 실패를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자기네들 독자적인 기술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신생 회사에서 그 사업을 따가. 그치.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거 만전이 하청 시켜가지고 방해하고 우리 기술 훔쳐가가지고 지네가 다른 걸로 따간 거다. 막 이거를 임상진 기자한테 제보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만전을 상대로 싸운다고? 이거는 큰 건수인데? 하고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위에 뭐 편집장님, 부장님 다 야, 니 하던 거나 제대로 해.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나대지 마 이랬는데 굴하지 않아. 임상진 기자 굴하지 않고 혼자서 취재를 다 해서 딱 요거 다 해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종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자신 있어? 있습니다. 이래서 뉴스가 나가. 그 거학을 진짜 뭔가 물리칠 것 같이 시작을 딱 해. 그렇지. 근데 야심차게 시작해. 진짜 뭐 특종 잡아가지고 이걸로 제대로 한 방 먹이겠다 했는데 바로 이게 깨져. 계란으로 바위 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깨져. 나가는데 일단 그 당일날은 연예인 마약 기사로 다 덮였어. 그치. 마약 기사로 다 덮이고 나서 해당 중소기업 사장님이 갑자기 어제까지 연락이 잘 됐는데 자살을 해. 맞아. 왜냐면 이게 허위 사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만전이 묻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다. 그 기술을 한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아니 그럴 리 없는데 하고서 추가로 회사 직원들 말 들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알아봤더니 그 방해 전파 쏘던 사람들 그거 그냥 그 촬영팀이었어요. 현장 사진 찍으러 온 거였어요. 이러고 우리 회사 직원들 갑자기 막 기술 빼나가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저 회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그거 이후로 좀
좀 오락가락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만 바보 된 거지. 음. 나는 지금 세상과 싸움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멍청이 됐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터진 거야. 그치. 이게 그냥 조용조용히 묻힌 게 아니라 또 상대가 만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만전을 고발하는 기사는 바로 덮였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돌아가신 게 크게 이슈가 됐어. 맞아. 근데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졌냐면 기자의 허위 보도로 심신미약이었던 중소기업 사장 자살 이런 식으로 뜬 거야. 맞아. 그래서 여론이 난리가 난 거지. 기레기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다 이 임상진 기자를 매도하기 시작해. 맞아. 그래서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언론사에서 너 6개월만 쉬자 하면서 이제 정직 처리를 하거든. 정직 처리하는데 6개월을 시작한 게 지금 14개월 동안 맞아. 복직을 못했어. 그래서 다시 오라는 소리를 안 하네 하고서 자존심 죽이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편집장님이 바뀌어 있어. 제가 원래 6개월 정직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전 편집장이 한 거잖아. 너 보니까 큰 사고 쳐놓고 갔더만 내가 일하는 동안은 너 복직 못 시켜준다. 막 이래. 그치. 그래서 완전 이제 멘탈 나가있지. 그냥 그치. 지금 생계가 지금 끊겼어. 생계도 끊겼고 뭔가 내가 언론인으로서의 프라이드도 사실 쓰레기통에 처박혀진 느낌이지. 그치. 나 혼자 바보 된 기분. 세상이 나를 억까해. 세상이 날 억까하고 사실 이거는 어쨌든 데스크에서 통과시킨 기사잖아. 맞아. 그럼 데스크가 사실 책임져야 되거든. 얼탱이 없어. 이게 나 혼자 무슨 독단적으로 기사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님들이 다 컨펌 해줬잖아요. 근데 얘 혼자 지금 독박 다 쓰고 지금 그치.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고 지금 다른 회사도 취업도 안 돼. 그 다 찍혀가지고. 맞아. 그 상태에서 갑자기 페북으로 누가 연락이 와. 기자님 그 기사 오보 아닙니다. 프로필 사진도 무슨 할아버지야. 교수님이야 교수님. 무슨- 언론학 교수님이 당신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고 그렇게 쓴 거야. 맞아. 그걸 계속 보내줬어 메시지를. 도배를 해놓고 어,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만납시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오보 아니라고 믿고 싶잖아. 그치. 진실을 알려주기 진실을 때문에. 알릴 때 언론학 교수님이 어. 만나기로 해. 그치. 근데 만났더니 웬 애송이가 있어. 한 20대 남자애가 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넌 뭐냐? 어. 그랬더니 어그로 끌어서 죄송해요. 그치.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그 말은 맞다고. 기자님 기사 그거 오버 아니고 그거 다 여론 조작이에요.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만한 뉴스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터진 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끌어. 그치.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누가 그런 기사를 읽어요? 그렇게 인기 있었을 만한 기사는 아니었잖아요. 그 기사에 달렸던 악플도 다 가짜예요. 기자님들한테나 큰일 났던 것처럼 보였던 거지.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게 다 저희들이 만든 방법이라고요. 기자님 기사 못 쓰게 하려고 여론 조작한 거라고요. 저희 이야기 기사로 써주시면 저희가 기자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어그로 끄는 거 잘해요. 여론 조작을 잘해요. 제가 그런 일 하던 사람이에요. 하니까 뭐 하는 놈이지? 하면서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어. 하면서 이 젊은이가 하는 방식을 듣게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액자식 구성이야. 그래서 이제 임상진 기자가 자기가 이제 거학과 싸우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 댓글 부대라 어쨌든 했던 애들이 오면서 그치. 여론 조작에 가담했던 이 3명의 일원이 있어. 얘네 중에 차타카시라는 애가 우리 얘기 기사로 써주세요.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치.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궁금하잖아. 댓글 부대 사실 우리 말로만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돼. 그걸 계속 듣는 이야기야. 약간 그러니까 라이프 오브 파이 이런 것처럼 이야기꾼이 풀어주는 이야기를 그치, 우리는 그치. 듣는 거다. 그게 아주 흥미진진해. 맞아. 이 어그로 끄는 게 솜씨 장난 아니거든. 맞아. 많이 배웠어. 어. 진짜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 퍼뜨릴 글을 올릴 때에는 캡처해서 올려라. 그래야 퍼뜨리기 쉬우니까. 뭐야 이게? 이런 거는 글로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림 파일로 올려야 돼요. 왜? 그래야 잘 퍼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든 꽤나 그 인터넷 문화의 당사자고 인터넷 네이티브고 근데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요새 젊은이들 어떻게 사나 막 이러면서 그 흉내를 내서 만드는 영화들이 그치. 사실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또 그런 거 하나 나왔나 보네 라고 편견을 가졌던 나의 그거를 반성을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당연히 아닌데 보통 이제 영화들이 안일하게 대충 흉내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조사를 대충 해가지고 맞아. 자기들은 나름 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누가- 깊숙이 침투하는 게 사실 어려워. 어려워. 그냥 겉핥기로 하고 따라니까 그 세계 아는 사람 봤을 때는 허접해 너무 보여. 허접해 보여. 너무 이제 짜치다를 그 느낌이 맞아. 맞아.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이거는 완전 내가 이런 것까지 했다고?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 진짜 관객 수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물론 조사 엄청 많이 했겠지 영화를 만드니까. 근데 그러면서 원작도 되게 궁금했어. 아 맞아. 이게 원작이 꽤나 탄탄한 것 같아. 어.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맞아. 근데 또 내가 원작을 안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영화는 뭐 글을 영화화 시켰다가 아니라 굉장히 영화적이야. 맞아. 연출상에서도 욕심을 되게 많이 어느 정도 그 녹여냈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서 뭐 원작을 봤었어도 영화를 진짜 다시 보는 거 전혀 후회 없을 듯. 그치 맞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차타카시랑 이제 임상진 기자가 만나면서 이제 차타카시 이제 썰을 풀잖아. 그치. 이 썰풀이가 장난 아니게 재밌거든. 이게 진짜 재밌어. 근데 또 그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라이프 오브 파이 얘기했잖아. 라이프 오브 파이도 소설은 서술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화는 서술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딱 그 서술자가 존재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얘 말을 믿어도 되나? 라는 의심을 꾸준히 하게 되지. 근데 그거를 재보는 재미가 있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이 영화에 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살짝 섞여 있어야 더 그럴듯하다. 맞아. 이 소리를 하거든. 맞아.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거야. 맞아. 그리고 아니 임상진 기자도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그 관객도 그렇고 임상진 기자도 똑같아. 이 말을 믿어도 되나라는 그 의심을 하면서 보잖아. 근데 어쨌든 얘가 말하는 그 어그로 끄는 그게 되게 그럴싸하잖아. 그치. 정말 저렇게 하면 어그로 끌릴 거잖아. 그러니까 얘 말이 자꾸 신미성이 자꾸 생기는 거 우리가. 맞아. 믿게 돼. 이게 허접하면은 우리도 그냥 에이 또 뭐 어. 이런 거 만들었나 어. 이러는데 진짜 저러면은 어그로 좀 끌리겠는데 어.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서 얘가 많은 그 썰풀이에서 그 친구들이 나오고 그 사연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진짜 같아. 맞아. 진짜 재밌는데 얘네가 세 명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셋이 각자 역할이 있어. 김성철 배우가 맡은 역할인 찡퍼킹은 그룹의 리더? 그래서 일 따오는 역할을 하고 뭐 미팅 같은 거 갈 때도 찡퍼킹이 가고 찡퍼킹이 그 전체 기획도 해. 맞아. 큰 기획도 해 걔가. 방향성을 잡아. 그리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차타카시 작가야. 그래서 보통은 이게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 게시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거잖아. 뭔가 독을 푸는 거잖아. 근데 그 글을 직접 쓰는 사람이 차타카시야. 얘는 원래는 웹소설 작가야. 인기 하나도 없고 악플만 많이 달리는 웹소설 작가였는데 웹소설에서 빛을 못 봤었는데 지금 이 댓글 쓰기를 만나고 완전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치. 날아다니고 있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펩텍인데 홍경 배우가 맡은 펩텍. 펩텍은 원래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하는 애야. 그래서 원래 사이트에서 네임드하고 인터넷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소 올려야지 막 이런 거 하는 게 펩텍. 그래서 얘네 셋이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 마케팅을 해. 그치. 담배가 이게 또 내가 또 넷플릭스 다큐 좋아하는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담배는 원래 광고를 하면 안 돼. 광고를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 유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은근하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담배 회사들이 막 연구를 해와서 담배 회사에서 뭔가 그 실험적인 마케팅 뭐 많이 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찡퍼킹이 모델 한 명 그냥 구해가지고 뭐 얼굴도 안 나와 심지어.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엄청 럭셔리한 수영장 이런 데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옆에 정말 그 중요하지 않은 듯이 작게 담배가 놓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이 뭔가 하는 게 트렌디해 보이면 저 담배 근데 뭐지? 궁금해지도록. 그치. 그래가지고 차타카시 글을 쓰지. 뭐 람보르기니 끌고 나와서 놀러 가자길래 나는 또 무슨 대단한 데라도 가는 줄 알았는데 겨우 하얏트?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막 그런 식으로 글을 써. 그치. 이거를 그래서 펩텍이 자기가 하는 커뮤니티에서 네임드니까 자기가 하는 데다가 막 뿌리고 여러 군데다 뿌리게 되면서 이게 퍼져. 이게 진짜로 은근한 마케팅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댓글 달리잖아. 이 댓글이 진짜 이거는 직접 봐야 돼. 우리가 말로 담으면 너무 청박해 보여가지고. 그치. 댓글이 말로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찐이야. 이게 진짜 찐. 미디어에서 묘사된 댓글인데 내가 완전 공감할 수가 있어. 이거 인터넷에서 볼 법한 댓글이다. 좀 포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막 댓글 막 이런가 뭐 돈 많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댓글들 사이에. 근데 저 담배 모임? 맞아. 새로 나온 거. 이런 대화도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담배가 마케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얘네 첫 작품이었어. 처음으로 여론 조작한 게 그거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걸로 이제 500만 원을 벌지. 500만 원 맞지? 그치. 원래는 300 받기로 했었는데 너무 성과가 좋다고 5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돈 되겠는데? 어떻게 제대로 해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어그로 끌기에 전문가들이다. 맞아. 좀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면 안 되는데. 부러우면 안 되는데. 근데 약간 그 타고나기가 내가 어그로 끌기에 그렇게 능한 편이 아니라서. 그치. 어쨌든 요즘 시대가 뭐라도 관심을 끌어야 돈이 되는 세상이라서. 맞아. 클릭을 유도해야지. 그게 돈이 되잖아. 근데 이게 진짜 문제야. 클릭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게 정말 많은 적폐를 낳는다. 맞아. 자꾸 자극적이 자꾸 더 늘어나. 발음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꾸 조회수로 이제 돈이 환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어그를 끌려고 그러고. 맞아. 이게 그래서 진실에서 한 발짝 멀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면은 그거를 위주로 보여주고. 그렇지. 뭔가 어그를 하나 끈 다음에 거기서 댓글을 달지. 가짜 계정들이 생겨가지고 댓글 막 달아. 그치. 가짜 계정들 살 수가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야. 맞아. 지금 뭐가 진실인지도 헷갈리는 거지. 옛날에는 댓글이 진정한 여론인 줄 알았는데 그치. 그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사실 그런 기사들 요새 되게 많잖아. 네티즌들은 어떠하다고 했다. 진짜 아무 내용 없고 요새 네티즌들이 이렇다 하더이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뭔가 심층 취재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사가 많다 보니까 언론이 사실 뭔가 고전적인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화 역할을 일정선 수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맞아. 근데 그 하한선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그치. 있지. 이것도 사실은 언론조차도 우리가 클릭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치. 어그로를 자꾸 끌라게 되고 사실 요새 막 유튜브 이런 거에 언론사 채널들이 영상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뽑아놔. 이게 뭔 소리야? 막 싶어서 클릭해보면 내가 이미 본 기사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제목에? 이런 게 되게 많아. 맞아.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제목도 뽑을 뿐더러 클릭률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니까 영상이든지 기사를 무한 양상해. 맞아. 그러니까 자꾸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 영상 기사가 안 나오고 그냥 양산형.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맞춤법 트리거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 다른 언론사인데 다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그게 지금 심각한 거지. 또 이 클릭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뭐까지 나왔냐면은 사이버레카. 그것도 사실 이런 수익 구조가 아니었으면 이런 수익 구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거든. 실제로 처벌받기도 하고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맞아. 그 관심을 무슨 뭐 똥을 싸지르면서 구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관심만 받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걸 최대한 자극적으로 프레임을 짜. 그래서 글로 몰지. 그치. 그게 돈이 되니까. 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나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한국 외의 국가에 잘 없는 법이라 그래. 말 그대로 사실을 공공연히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을 때에 적용되는 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보통 근데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면은 처벌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되게 사실 악용하기가 좋은 법이긴 해. 그치. 원래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폭로를 했을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대. 근데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폭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비싼 변호사를 붙였을 때 그치.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어쨌든 모호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 근데 그게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지. 맞아. 댓글부대 영화에서도 등장을 해. 그래서 이 영화 처음부터 사실적시로 나와. 그치. 이 영화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 이 영화는 어떤 한 거대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만전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다. 맞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 미친 거 아니야? 이 선전 보고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의 이름을 만전이라는 가칭으로 바꿔서 부르겠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근데 진짜 한국 영화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봐도 지명도 쓰고 기업 이름도 써. 근데 우리나라는 지명도 못 쓰고 기업 이름도 못 써. 맞아.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나와가지고 되게 그 우리가 자꾸 어떤 게 떠오르게 해놨어. 그거를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돌려 말한다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요. 더 찾아가게 만들어. 만전? 내가 아는 어느 기업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 그 기업의 이미지에.
어찌됐든 이 영화는 교묘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서 만전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아. 아무튼 그런 어그로나 언론, 여론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시 얘기도 나오고 명예훼손 얘기도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그러니까 임상진 기자가 만전과 싸우는 이야기야. 맞아. 싸우는 이야기야. 싸우면서 그게 이제 여러 어려움에 붙이고. 대기업이랑 싸우는 게 보통 일이냐. 보통 일 아니지. 개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백업을 안 해줘. 혼자 싸워. 다 손절당했어. 손절당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히치콕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히치콕스럽냐면 나를 억까하는 음모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사건의 한복판에 내가 던져져 있어. 맞아.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음모인지 이거를 파헤쳐 나가는 게 영화의 내용이야. 그치. 맞아. 그래서 계속 여기 나온 게 완전한 진실보다는 거짓이 살짝 섞인 게 더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거짓과 진실이 뭔가 섞여 있어. 맞아. 이 영화는 진짜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으니까 봤으면 좋겠고 보고 나서 나무위키 문서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팩트랑 비교를 해놓은 게 있거든. 이게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몰랐던 사건들이 이게 다 레퍼런스가 있는 사건들이었네 싶은 것들도 있고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하이패스 방해 전파 사건 그게 2004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극 중에서 우성데이터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만전 SDS 측에서 방해를 한 거였어.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거 나무위키를 읽겠습니다. 당시 포스데이터가 도로공사로부터 하이패스 기능 테스트를 받던 중 삼성 SDS 직원들이 테스트 시험 차량에 뭐 이거. 근데 이건 어떻게 이건 그냥 삼성 SDS 직원들이 테스트 시험 차량에 방해 전파를 쏘아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당시의 쟁점. 그래서 막 이거 기사도 있고 이 극 중에서 만전 직원 2명이 언덕에서 방해 전파를 쐈었는데 실제로도 해당 회사 직원 2명이 포스데이터 차량에 방해 전파를 쐈었대. 요런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극 중의 사건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재밌어. 왜냐면은 그냥 지원했다는 것 치고 너무 구체적이고 그럴싸하거든. 그래서 뭔데 하고서 찾아보면 실제로 있던 일이야. 뭐가 굉장히 많고 진짜 재밌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데 막 이렇게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고 차타카시 계속 설명을 하잖아. 그 어그로 끄는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도 같이 어그로 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계속 우리 멱살 잡고 이야기를 끌고 가. 빨려 들어가. 어느 순간 얘가 의심 잠깐 잃었어 내가. 맞아. 그래서 어떡해? 만전 이 자식들. 막 이렇게 딱 하다. 이거 너무 슬프다. 순간 그렇게 돼 진짜. 그치. 진짜 재밌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특히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편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 내가 갖고 있던 이런 편견을 은근슬쩍 끌어내. 그래서 맞아, 쟤 저랬지 이런 거, 쟤 약간 좀 쎄했어. 뭐 이런 거. 그치.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발동시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 멋있고 잘 이러는데 갑자기 쟤 원래 맞아 쎄했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그럴 것 같더라. 그런 것 같더라. 역시 뭐 관상은 갑자기 관상이 과학이야. 그날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거기서 관상이 나와. 그치. 이런 식으로 여론부를 하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프레임 짤 때 우리의 그 편견을 이용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편하니까. 맞아. 침투하기 편하거든. 맞아. 편견을 이용하면. 맞아. 그럼 우리 설득하기도 편하고. 그치. 그리고 나는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쟤를 다른 편으로 밀어내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가짜 뉴스도 비슷한 거잖아. 결국 나의 편견이라든지 내가 어줍지 않게 들었던 것들을 사실 썩어놔. 그럼 그 설득돼 그냥. 우리가 뭐 그 다 팩트 체크할 방법이 또 없기도 하니까. 그치. 그리고 또 이게 진짜 뭐 요새 가짜 뉴스나 대한 언론 이런 게 되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기성 언론은 가짜다. 근데 이게 뭐 언론이라는 것도 윗자리에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영향을 확실히 받지. 분명히 그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믿지 못할 대한 언론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진짜 맨날 하는 얘기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 세상이 무서워. 맞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바보 되는 거야.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알고리즘도 있고 지금 조회수로 이걸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결합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자극적인 것만 계속 보게 돼. 그니까 진짜 독이야 독. 독이야. 사람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편한 걸 또 싫어하잖아. 그럼 내가 안 좋아하는 정보를 받기 싫은 거야. 맞아. 그게 진실일 수 있는데 나를 그냥 만족시키는 내용. 내 말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거기만 계속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학습되고 그게 누적되면서 내가 계속 맞는 거야. 그니까.
난 틀리지 않은 사람이야. 난 무조건 맞아. 난 무조건 맞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구 평평설을 믿게 돼. 지구가 평평하대. 지구 평평하고 세계의 지배층은 reptilian이고 이게 위험해지는 거지. 그치. 계속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고 교차 검증을 해야 되거든. 맞아. 사실 그게 어려워. 지금 시대가 그냥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거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맞아.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는 시대일 수도 있어. 지금 시대는. 맞아.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언론이 더 신뢰를 잃기 전에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은. 맞아. 사실 우리 개개인이 이걸 다 팩트체크하기 힘들어. 근데 언론이라는 게 특히 기성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자도 많잖아. 그치. 그럼 그 기자들이 다 팩트체크를 해야 돼. 사실은 빨리 속보를 낼 게 아니라 하나로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 지금 수익 구조를 바꿔야 돼.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수익을 줘야 되는데 수익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구글, 유튜브 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쏠쏠한데. 그러니까 자꾸 취재를 안 하고 그냥 빨리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거야. 물론 좋은 기자분들 계시겠지만. 당연하지. 있지만. 좋은 기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일단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찾아서 잘 안 가게 됐고 네. 이거를 근데 그냥 언론인에게 그 짐을 떠맡길 수도 없어. 그치. 이거는 이제 유튜브 이 자식들을 잡아줘야 돼. 유튜브 네이버 다 그런 거지. 포털 구조가 다 그치. 클릭이. 포털 구조가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난 10년간 인터넷상의 정보가 진짜 많이 오염된 것 같아. 원래도 뭐 인터넷 뭐 쓰레기장이었지만 바이럴이 생겨나면서 정보가 진짜 급속도로 오염이 됐어. 맞아. 그래서 인터넷에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또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요새 또 AI를 많이 쓰잖아. 근데 AI도 결국 이 인터넷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거든. 얘도 진짜. 평양이 되게 돼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정보 재생산을 엄청 많이 하잖아. 이게 문제가 그거야. 정보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이야. 근데 그 재생산한 거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지. 그거가 복제되고 열화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진짜 그냥 걔 구린 정보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아직 있는 거야. 인간의 역할 크지. 인간이 해야지. 그래서 기자가 지금 계속 이 임상진 기자처럼 발벗고 나서서 취재해야 돼 지금. 진실을 끝까지 찾아야 돼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아. 많아. 있지. 여전히 계시지. 근데 난 또 그 생각도 들었어. 이게 임상진 기자가 이 만전이라는 거악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실제로 만전이 정말 내가 모르게 손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짜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어. 진짜로. 그치. 이거를 많은 현상을 볼 때 이거 만전이 한 거 아니야? 라는 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근데 실제로 만전이 했을 수도 있어. 그게 무서운 거지.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음모론적인 사고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지. 맞아. 이 음모론적인 사고는 가짜뉴스를 믿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맞아. 원래 진실은 그렇게 맞돌이가 아니야. 진실은 재미없어. 지루하고. 근데 이게 거악을 상대로 한 싸움으로 딱 퍼즐이 끼워 맞춰졌을 때 너무 재밌거든. 짜릿하거든. 맞아.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맞아. 사실 그러니까 임상진이라도 지금 어쨌든 약간의 피해를 보고 하다면서 점점 이게 피해 망상이 생겨.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확증 편향이 되면서 무조건 다 이게 만전 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것도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만전 지실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경계를 해야지. 맞아.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그래. 진짜 바보 돼. 바보 되기 너무 쉬운 세상이야. 맞아.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 뭐 3명이 뭐 단체로 다 거짓말하면. 맞아. 다 그거 알아? 뭐 길 가다가 3명이 이렇게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 거의 쳐다보게 돼. 그치. 3명 이상. 그런 세상이야 지금. 누구나 바보 만들기 쉬운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인 거지. 그러니까, 그치. 진실을 궁금해할 의지가 사라지는 거야. 맞아. 뭐가 뭔지 진짜 뭐 헷갈리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AA도 잠깐했지만 딥페이크도 생기고 그러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 옛날에는 뭐 영상만 나와도 게임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치. 사진은 포토샵 했지 이러는데 영상 나오면 찐이네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뭐. 영상도 이제 믿을 수 없고. 당연하지. 음성도 못 믿어. 영상도 못 믿어. 엔티티야.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음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 자산이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게 생기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거야. 물론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크게 뒤통수면 그것도 엄청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신뢰 자산을 쌓는 게 나중에는 진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이버 레카 채널이 큰 데는 뭐 또 다르겠지만 조그만한 사이버 레카 채널도 보면은 영상 조회수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구독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이게 떴을 때 한번 클릭해보는 사람은 많은데 채널 들어가 보면은 뭐야 이거 완전 헛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구독을 안 하거든. 그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말하는 스피커의 신뢰도를 올리는 게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신뢰가 가는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 쉽진 않지. 어쨌든 사람들은 찾고 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세상에 정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고.
사기꾼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맞아.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이제라도 그냥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접근성이 편하잖아. 진짜 볼만하지. 진짜 재밌는데? 아니 나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면은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관객 수가 많이 안 나왔으면 내가 그냥 감이 없는 건가? 진짜 재밌는데.